애국 기업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번엔 대리운전입니다. 50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 50 대리운전 검색하세요. 10,000원이 바로 적립됩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10% 적립되고요. 추천할 때마다 2,000원 적립됩니다. 지금 설치하면 바로 10,000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애국 기업이니까요. 네. 자, 우리 강신업 변호사 연결을 했는데요. 네. 강신업 변호사는 이번에 총선에 어떻게 네, 나가는 겁니까? 총선, 예, 불출마했습니다. 불출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그 시점에서 네.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좀 낮았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불출마를 선언할 때만 해도 우리가 최악 그러니까 그런 또 김건희 여사의 몰카 저 최재형의 공작 네. 그것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몰카 공작 정치 공작 이거를 분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제가 권위사랑 회장에 전격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서 최정을 타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던지기 수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 공격하고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일부 또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불출마 안 해요? 무소속이든 국민의힘이든 자유통일당이든 어디든 불출마해요? 네, 일체. 일체. 지금은 김건희 여사님이 아직도 저 최재형 저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예. 계속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패 역할을 네. 일단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역할이죠. 사실 네네. 총선에. 근데 저놈들이 김건희 여사 쌍특검 몰아붙이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슬그머니 빼는 원래 겁니까? 29일 날 오늘이죠? 네. 오늘 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저기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난리가 나가지고 오히려 이재명을 갖다가 성토하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게. 그리고 오히려 우리 지금 국힘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으니까 예. 그걸 쌍특검을 갖다가 표결에 붙여봐야 야.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또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 많은 야, 예. 이놈들 그러니까 참.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건데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괴롭히고 질러나 보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저놈들이 괴롭히기 수법 아주 까리마 똑까라 그러죠 왜? 네, 일본 계속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리는 거. 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제 사그러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때 최재형이가 한창 떠들어댈 때. 최재형 목사. 최재형 목사. 가짜 목사. 예. 네, 가짜 목사가. 근데 상당히 좀 조금 그랬는데 또 대통령께서 또 잘 이렇게 또 회견을 하시고 또 우리 박사님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또 나서서 또 이 문제점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부터 사그러들어가지고 예. 이제는 다시 불거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MBC에서 또 그걸 불을 지피려고 25일날 스트레이트에서 말이죠. 예. 거기서 또 김건희 여사 몰카가 좀 떠들어댔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꺼진 불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지를 못하는 것 같고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김건희 리스크는 이번 총선에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저는 이제 꺼졌다고 봅니다. 꺼졌다. 네. 예. 네, 거의 이제 꺼졌고 다만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불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강신업 변호사 투쟁력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 총선에 안 나가는 게 아깝네. 우리 강신업 변호사가 국회에 들어가서 싸워주면은 일당백일 텐데. 네, 저도 좀 아깝긴 합니다만 사람이 때와 또 이게 있으니까 오케이. 다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당으로 만드는데, 이야,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데. 이재명의 목적은 오로지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가 감방에 가지 않는 거. 네. 딱 그걸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호위무사를 만드는 거. 네. 저거는 사실은 죽는 길이거든요. 누가 봐도 죽는 길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당은커녕 지금 백석도 못 얻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그냥 저번에 한번 왜 이재명이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그 체포 동의안 할 때 예. 한 30여 명 정도가 이탈했죠.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이탈했죠. 예, 예. 그걸 배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때 배신 때리는 사람을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번에 응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재명이가 잘 모르는 것이 그때 배신 때린 사람들만 배신 때린 게 아니라 그때 배신 안 때렸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 이제 공천 받고 나서
위치가 바뀌면 다른 놈이 배신 때립니다. 어차피.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도를 가면 대도무문 그러면 나한테 명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거지만 나한테 명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는 것인데 그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놈들이 그냥 물건 들어주고 했는데 오히려 역공으로 민심들이 반대로 이게 작용하니까 네. 이것들 슬금슬금 피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지 사당화 하려다가 이 민심이 반대로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그러면 감옥 이거 그렇다고 해서 감옥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은요. 이재명. 예. 제가 뭐 법조인 시각에서 예. 정치적인 시각을 싹 제거하고 예, 변호사로서. 예, 변호사로서 보면 이건 100%입니다. 100% 가죠? 100%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번에 그 백현동 같은 것도 그렇고 예. 우이진교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이진교사에서 그 김진성 씨라고 있어요. 김진성 씨.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이재명이가 여러 번 전화해가지고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위증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켜서 위증했다라고 진술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빼박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증교사도 빼박이고. 그다음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 모른다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구토교통으로부터 압박받았다. 이것도 이거는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요. 네. 하여튼 그거 말고도 뭐 대장동에서 이제 뭐 배임 혐의 같은 것이 조금 이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이재명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런 것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 됩니다. 김용도 유죄 받았죠. 그다음에 또 지금 김인석도 유죄 받았죠. 예. 이 관련된 사람이 다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재명은 빠져나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공범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조인적 시각으로 법률적 시각으로 보면 이재명은 사고 리스크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예. 자기 일은 자기가 몰라. 몰라. 아. 그게 이상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일 때는 그렇게 냉철하고 얼음 같은 사람들도 막상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걸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 있어.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재명이가 나름대로 그래도 냉정한 데도 있고 정치력도 있다고 봐왔거든요. 예. 이재명이 정치력은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정치력도 길을 잃었어요. 정치력도 길을 잃고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혼수 상태가 돼버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이재명이 그러니까 총기를 잃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총기를 잃고 혼수 상태. 총기를 잃었다. 근데 혼수 이 상태. 사람이 예. 사고 리스크가 이게 점점 다가오니까 목을 조이니까 예. 이 목이 조여지니까 이 질식해가지고 공기가 머리로 안 올라가는지 총기를 잃어가지고 예.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예. 원래 살려면 사고 리스크는 사고 리스크대로 그다음에 정치는 정치대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설사 그 어떤 뭐 정치적으로 뭐 상업적으로 좀 감방을 간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나중에 정치적으로는 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사고 리스크하고 정치 리스크를 섞어버려 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곤죽을 만들어 버렸어. 아니야 급한 마음에 그냥 막 급한 써요. 마음에 예. 스스로 이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덫에 스스로 걸리는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공천 다 하고 자기 사람으로 뭐 몇십 명을 국회에 깔더라도 감옥 가면 그 말짱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스스로 이제 덫에 걸렸다는 거고 스스로 총기를 잃었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 감옥에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켜줄 것이다. 아이고 그렇게 순진한 것인지 바보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사고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 국회의원 되면 그다음부터 뭐 누가 대통령인데 관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대통령도 관심 없는데 이재명한테 관심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차피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 지금 공천 휘두르는구나. 그렇죠. 박사님 그런데 물속에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거 아닙니까? 예. 지푸라기 잡는다고 삽니까? 못 살지. 못 살죠.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재명은 100% 감옥 간다. 네, 100% 감옥 갑니다. 100% 감옥 간다. 야.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푸라기 잡아봤자 가라앉는다. 한동훈 위원장은 운이 기가 막힌 것 같아. 천운 타고난 것 같아. 천운을 타고났죠. 이야 진짜. 아주 뭐 지금 그리고
생각보다 말이죠. 네.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혹시 말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의외로 말이죠. 예.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갖다가 화두를 던질 때, 프레임을 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박용진이가 하위 10%라니까 박용진이가 하위 10%면 이재명 당신은 하위 1%야. 기가 그러니까.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예. 이 프레임 그리고 말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할 줄 아는 탁월한 정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건 앞으로도 아마 한동훈 정치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아니 다 저 천재들인 거. 한동훈도 천재고 저 우리 김성진 저 아이카이스트 대표도 천재인데 김성진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지만 누가 더 천재일 것 같아요? 그건 서로 이제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아까 다른 말씀드렸듯이 아이카이스트 여기는 물리적 그러니까 이과 이과 천재, 이과적 이과 천재, 그런 곳이고 한동훈은 이제 문과적 문과 천재.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강신업 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재명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 분석해 줬는데 100% 감옥 간 됩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오히려 역공으로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라 김건희 리스크를 잘못 건드린 민주당이 역공을 지금 민심에 받고 있거든요. 그럼 총선에서 그 민심이 그대로 역풍으로. 그게 뭐 그전에는 옛날엔 북풍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풍이 역풍이 됐거든요. 그 다시 말해서 북풍이 이 보수에 유리한 걸로 막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작한다고 우리가 그랬는데 반대로 쟤네들이 북풍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북풍이 반대로 역풍이 됐듯이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역풍을 저놈들이 맞고 있다. 이재명은 100% 감옥 가는데 지만 뭘 모르고 있다. 사람이 급해가지고 이 바보가 돼가지고 패닉 상태가 되고 뭘 모르고 있다. 급해서 아무 수나 막 두고 있다. 네. 이제 말로가 이제 슬슬 보이네요. 이제 칸에 가. 사요나라. 마치겠습니다.